자, 이번 시간에는요, 세 번째 과목, 심리 측정 및 평가에 대한 과목이죠. 여러분, 제목만 봐도 울렁증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 상담사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죠. 제일 어려운 파트, 좀 심란합니다. 심리학, 내용들이, 또 측정 내용들이, 또 해석 내용들이, 평가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버리면 됩니다. 그냥 쉬운 것만 맞추면 됩니다. 우리 청소년 상담사 시험은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평균이, 즉 과락이 있거든요. 과락만 면하면 돼요. 과락은 40점 미만입니다. 즉 40점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집단 상담의 기초는 쉬웠습니다. 그거 80점 먹고 들어가면 어려워도 40만 넘으면 120 합격이지 않습니까? 평균이 60이니까. 그래서 너무 완벽히 맞추지 말자. 완벽히 하다 보면 콩나물처럼 썩어버린다. 인지가 썩고 썩을 뿐만 아니라 돌아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봅시다. 버릴 거 버리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자유가 찾아온다. 자유롭게 공부하십시오. 다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것만 내 것으로 만들고 어려운 건 포기하고,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25문제 중에서 4점씩이죠. 25문제 중에서 반띵만 하자. 강의를 들었는데 13개는 맞추겠지. 13개만 맞추자. 4점만 해서 4, 3, 12, 그래서 52점입니다. 그래서 그래, 심리 측정 및 평가 어렵다고 하지만 반띵 52점만 맞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마음이 가벼울 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척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척도, 척 보면 M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척도는 4가지가 있습니다. 명서등비, 명면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다. 척도 시험 꼭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맞아줘야 돼요. 명명척도는 이름, 명자, 이름의 차이만을 알려주는 거다. 예를 들면 이름, 축구선수, 홍명보, 손흥민, 이렇게 이름의 차이, 이건 명명척도죠. 서열은 이름뿐만 아니라 서열 순서까지도 알려주는 거다. 즉 누가 공부를 잘하냐, 1등이다 2등이다, 이런 서열 순서를 알려주는 것, 서열척도. 명서 등비, 등간척도는 이름 명명척도 플러스 또 서열척도 플러스 등간, 간격까지도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온도계의 간격이 마이너스 5도, 0도, 5도 있다. 이런 5칸씩 차이가 있구나, 5도씩 차이가 있구나, 이런 간격만을 알려주는 거, 이걸 등간척도로 갑니다. 0의 속성이 없다, 즉 0의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격, 온도계 나오면 등간척도다. 비율척도는 명명척도 플러스 서열척도 플러스 등간척도 플러스 비율 곱하기까지 알려주는 척도를 비율이다. 그래서 가장 큰 건 명서 등비 중에서 비율이 가장 크겠죠. 이렇게 크기. 즉 등간 척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명명 척도와 서열 척도는 이 안에 흡수가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점수가 등간 척도는 해당이 되나 서열 척도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땡이다. 등간이 되면 서열은 자동 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0점이란 말을 잘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요, 절대 0점, 0의 속성이 있다 이겁니다. 0의 속성, 즉 곱하기가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신앙으로 보면 신앙, 마침 오늘 주일입니다. 촬영하는 주일날 어떤 사람이 교회 출석이 100%, 헌금 100%, 성경 공부 100%. 근데 사랑은 전혀 없어요. 사랑은 빵점. 이 사람의 신앙 점수는 몇 점이에요? 빵점이죠. 0 때문에 속성이 변했다. 이걸 절대 0점이 있다 이겁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여기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주일날 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강하는 저는 지금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잘 받으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정답 체크하면요, 성별은 서열척도이다 라고.
성별, 남녀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는 순서가 없죠. 성별은 명명척도 이름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름의 차이 정보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해결됐습니다. 척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척도에 관련 내용은 뭐 이 정도만 알면 척도, 척 보면 N이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실게요. 52번 갑니다. 기준 점수예요. 기준 점수는 뭐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상대적 비교예요. 기준은 뭐냐면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점수를 기준 점수라고 해서 상대적 비교 나오면 기준 점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과 반대는 준거입니다. 이렇게 상담 심리학에서의 용어들이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예요. 그래서 기준하면 상대적 비교, 준거하면 기준점.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월요일 날 기준 해봐요. 기준을 통해서 양팔 벌려 하지 않습니까? 기준 이게 준거예요. 자, 양팔 벌려 이건 기준이에요. 양팔 벌리면 서로 간격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갑니다. 기준점 이게 뭐예요? 준거다. 기준점을 통해서 평가하는 거 이걸 준거 참조 검사라고 합니다. 기준 상대적 비교에서 차이한다. 이건 기준 참조 검사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 상담사도 준거 참조 검사입니다. 즉 기준점이 뭐예요? 60이죠. 60점 넘으면 합격, 60점 못 넘으면 불합격. 이런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은 준거 참조 검사. 또 상대적 차이 IQ 120과 IQ 80에 서로 이런 상대적 비교하는 건 이건 뭐예요? 상대평가 기준 참조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는 것은 100분위 50과 59의 두 사람의 원점수 차이는 100분위 90과 두 사람의 원점수 차이와 같다. 개인적인 점수 차이는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건지 상대적 서열을 파악하는 건지 개인 간의 차이는 기준 점수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체크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런 문제도 응용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 보통 이런 종 모양을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정규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다시 갑니다. 정규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평균적으로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한다. 이런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것을 표준 점수, 지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점수 구하는 공식은 원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 지점수를 음수가 뜨니까 이걸 양수로 바꾸는 걸 t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t점수는 10 곱하기 지점수 플러스 50이죠. 이 공식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외워두십시오. 다시 한번 갑니다.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할까요? 이쪽에다 정리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점수 공식은 뭐라겠죠? 원점수 빼기 평균분의 나누기 표준 편차다. 이 표준 편차에서 음수,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음수값이 뜨기 때문에 음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음수를 양수로 바꾼 게 스탠다드 점수, t점수다. t점수 공식은 10 곱하기 지점수 플러스 50이다.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게 되면 원점수가 90이에요. 나와 있죠? 원점수가 90이다. 그러면 90. 평균은 60이다. 나왔네요. 60. 또 표준 편차는 뭐예요? 15다. 그럼 15분의 딱 나왔네요. 15분의 90 빼기 60은 15분의 30이다. 나오죠? 그럼 뭐가요? 2가 되겠네요. 2. 지점수가 2죠. 2니까 t점수 환산하면 10 곱하기 이게 2니까요. 2 곱하기 10은 20 플러스 50은 70이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t점수 값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이 공식 외워두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심심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면요 나는 몰라요.
이선희 또 이선희 노래가 뭐죠?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몰라요. 누구죠? 나는 몰라요. 어떤 이런 가수 있죠? 몰라도 됩니다. 쉬운 것만 맞추면 됩니다. 53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신뢰도 개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죠. 수검자들 간에 개인차가 크면, 개인차가 크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의 별량 차이가 크겠죠. 그러면 당연히 신뢰도 관수는 커지겠죠. 왜? 별량 차이가 크니까요. 근데 개인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없으니까 신뢰도 개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차가 크면 신뢰도 개수는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그래서 포인트 딱 잡으시고요. 54번 가보십니다. 기준 참조 검사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기준은 비교하는 점수입니다. 준거는 기준점이고요. 그래서 정답 해당해야 되는 건 기억 디귿이다. 원점수를 어떤 상대적 위치로 바꿔서, 그래서 이걸 유도점수라고 그래요. 왜? 비교하려고. 그래서 유도점수, 기준점수. 또 개인의 점수를 동일한 검사를 정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운전면허 시험입니다. 운전면허 여러분 시험 보셨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보통 운전면허 1종, 2종. 그래서 1종은 60점 이상의 합격, 2종은 70점 이상의 합격. 이렇게 어떤 점수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 이걸 준거 참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은 준거 참조 검사다. 그래서 니은은 준거다. 땡 하면 정답이 기억 되겠습니다. 와, 이것도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또 스물스물 올라올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운전면허 시험은요, 제가 시험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1종은 합격이 60점 이상, 2종은 70점 이상입니다. 준거가 바뀌었죠. 그래서 준거 점수는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하다. 변할 수 있다. 기준이니까 변하지? 아니, 안 변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함정에 걸리는 겁니다. 준거는 때와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체크 포인트 하나 딱 해두시고요. 55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유형의 척도는 뭐다? 그래서 척도 정답 체크하고요. 서스톤이다. 그래서 서스톤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서스톤. 제가 1강에서 설명했지만 서스톤 하면 뭐가 떠오르죠? 서스펜 좌약. 서스펜 좌약 어디다 넣었죠? 똥꼬에 넣는다. 똥꼬. 그래서 똥꼬에 넣으면 애들 막 울지 않습니까? 열날 때. 똥꼬에 딱 넣으면 자극적이죠. 그래서 자극중심 문항이다. 문항이 자극중심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극중심 문항을 표시를 나는 그렇다, 나는 안 그렇다, 나는 그렇다,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서스톤식 척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문항에서 다 볼 거 없이 어차피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수검자의 검사는 자신과 일치한다고 표시한 문항들의 척도치를 모두 나와 일치하는 거, 나는 그렇다, 나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골라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모아서 문항수로 나눈 값을 우리가 서스톤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신과 일치하는 문항 나오면 서스톤, 자극중심 이렇게 판단하고요. 참고로 리커트식도 시험에 가끔 출제됩니다. 그래서 리커트는요, 이런 건 알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알고 싶어요? 이선희한테 가세요. 리커트는 뭐냐면 이거죠. 김덕희 교수의 강의 평가를 쓸 때 어떻습니까? 매우 좋음, 보통, 매우 안 좋음, 이렇게 5가지 하지 않습니까? 김덕희 교수는 강의 평가 매우 좋음, 그렇다 이렇게 5가지, 매우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 5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을 리커트 척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스톤 자약 자극중심. 그래서 자신과 일치하는 문항은 O, 아닌 건 X. 그래서 옳은 것을 문항수로 나눈 값을 서스톤식 척도라고 한다. 척 보면 안다. 이것도 왜? 자극적이니까. 자, 또 56번 가보실게요. 문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체크 포인트 해보면요. 문항 변별도 지수 범위는 0부터 1이다. 보통 문항 변별도 지수나 문항 난이도 지수는 대부분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에서는 다 문항 변별도 지수, 문항 난이도 지수는 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다. 그래서 0부터 1까지다. 땡. 56번 해결됐습니다. 57번 가보시죠.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후광 효과는 채점자 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지 그렇습니다. 후광 효과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 상담사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젊은 층이 많은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칼기, 대한항공 칼기 폭파. 그래서 그 북한의 그 간첩 김현희 씨가 칼기를 딱 폭파시켰단 말이에요. 간첩이. 그래서 칼기가 폭발했어요. 다 죽었어요. 김현희는 살고. 근데 김현희가 딱 나오면 사람들이 죽여! 죽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김현희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얼굴이 예뻤어요. 또 얼굴이 착해 보여요. 그리고 인터뷰 때 계속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쟤도 북한에 이용당해서 저랬을 거야. 살려줘 살려줘 이랬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게 휴강과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살려주자 죽이자 이러면. 만약에 눈만 조금 찢어갖고 에미나이들아 내가 폭파시다 이래봐요. 다 죽여!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리다. 이걸 채점자 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좋게 보는 거. 이걸 후광 효과라고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뭘 해도 다 좋아 보이고 이거 후광 효과예요. 만약에 유재석 씨 지금 뭘 해도 다 인기지 않습니까? 뭐 노래를 해도 1등, 뭐 개그를 해도 1등. 옛날에 유재석 씨가 3사에서 방송 퇴출됐었어요. 문화관광부 장관 발음을 못해갖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좋게 보여요. 뭘 해도 다 1등을 보여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후광 효과다. 5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후광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이건 예를 들어봅니다. 뭐 유재석 씨가 길에 가다가 뭐 오줌을 쌌다 그러면 와 유재석이 인간적이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손석희 씨가 오줌 쌌다. 저 사람 저게 뭐야 저게? 뭐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걸 후광 효과라고 한다. 58번 갑니다. 문항 특정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문항 특성 곡선 ICC 찾아갖고 원어 다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거 진해입니다. 진해 죽었습니다. 분석하다가 다 지가 다 써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옳지 않은 것만 골라내면 돼요. 옳지 않은 거. 기울기가 양인 경우 기울기가 큰 문항은 작은 문항에 비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 기울기가 양인 경우에요. 양은 뭐예요? 정상적인 방향이라는 겁니다. 역방향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향이다.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 기울기가 크니까 당연히 문항에 비해 변별력도 커지겠죠. 떨어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크면 크다. 왜? 양이니까. 끝! 59번 가보실게요. 자, 웩슬로 지능 검사의 숫자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옳은 것은 보통 숫자는 우리 생활에 다 들어가요. 언어에도 숫자의 의미가 들어가고 주의 집중할 때도 숫자가 들어가고 불안 치수할 때도 숫자가 들어가고 거부할 때도 숫자가 들어가고 학습장에도 숫자가 들어가고 그래요. 답이 뭐예요? 다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끝. 아름다운 59번입니다. 60번 가보실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딱 체크하고요. 수렴 변별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에 속한다라고 하는데 내용 타당도는 내용이 얼마큼 잘 맞냐 안 맞냐를 보는 전문가 시작에서 보는 걸 내용 타당도라고 합니다.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는 구성 타당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구성 타당도. 구성하면 뭐가 떠오르죠? 드라마 구성 작가. 이렇게 드라마가 얼마큼 구성이 잘 됐냐 이걸 구성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각 주인공들이 얼마큼 잘 이루어졌냐 이걸 요인 분석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드는 건 정확히 다 여러분 뭐 그냥 정확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해시키는 겁니다. 타당하는 거예요. 타당. 그래서 타당도의 뜻.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건 이 타당도가 뭔지를 몰라서 힘든 거예요. 타당도가 뭐예요? 뭐, 그 책에서 배웠는데 타당도가 타당도죠. 이렇게 대답하면 꽝이에요, 꽝. 공부의 의미가 없어요. 타당도의 뜻을 알아야 돼요. 타당도는 뭐예요? 아주 쉬워요. 책에 있는 거, 원서를 분석한 거는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거 읽으면 읽다가 인지 돌아와요. 타당도 쉽게. 타당도는 맞냐, 안 맞냐. 이게 타당도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청소년 상담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타당한 거예요. 이게 타당도예요. 근데 여기서는 타당도, 지금은 타당도 글씨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타당도를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안 맞죠. 타당하지 않겠죠. 제가 이런 거 영어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뭐예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맞냐 안 맞냐 타당도, 뭐가 구성이 잘 맞냐 안 맞냐는 구성 타당도, 내용이 잘 맞냐 안 맞냐는 내용 타당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반대로 신뢰도는 뭐예요? 신뢰도는 같냐 안 같냐 일관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신뢰도 뭐예요? 같냐 안 같냐 일관성, 타당도 맞냐 안 맞냐 타당성. 아주 쉽습니다. 그럼 뭐가 구성이 잘 맞냐 안 맞냐. 요즘 제가 이제 뭐 원고 작업이나 촬영 때문에 드라마를 잘 못 보지만, 옛날에 제가 드라마 본 건 별그대인가 뭐요, 별 뭐 같은 그대 있죠, 그거요. 그때 남자 주인공은 뭐예요, 김수현, 여자 주인공은 전지현. 그때 엄청나게 인기 좋았습니다. 왜? 김수현 뭐 잘생겼고 전지현 이쁘고, 그러니까 뭐 이 시청자들이 쫙, 남자 시청자들은 전지현 보려고 또 보고, 여자 시청자들은 또 김수현 보려고 보고, 절 봐야 되는데, 절 보고 싶은 사람은 또 동영상을 틀어놓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별이 갑자기 별그대라고 합시다. 별그대 드라마를 했는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잘 어울려, 이걸 요인 분석이라고요. 각 요인이 잘 맞았구나, 각 문항들이 잘 이루어졌구나. 또 구성 타당도, 수렴 타당도, 이 요인이 각자 잘 맞는 내용들이 섞여서 잘 나온다. 이건 수렴 타당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수현하고 전지현이 잘 나와서 둘이 사랑한다. 이건 수렴 타당도가 높다는 겁니다. 관계 있는 배우들이 잘 나와서 시청률이 높다. 이건 수렴 타당도가 높다. 변별 타당도가 있습니다. 변별 타당도는 관계 없는 변인들이 많이 안 나와야, 즉 오염된 게 안 나와야 변별 타당도가 높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를 하는데 갑자기 강호동 씨가 나와서 별들에게 물어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드라마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변별, 관계없는 것들이 안 나와야 변별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가 아니라 구성 타당도에 해당한다. 61번으로 가보시죠. MMPI2의 타당도 척도 중 자신을 긍정 왜곡하게 되는 상승 효과는 정답 체크하면 K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K척도, 보통 F척도는 이상하게 대답. 나는 밥을 좋아해요. 저는 안 좋아해요. 밥 좋아하는 게 상식인데 이상하게 대답하는 거. 정상적인 범주에서 이상하게 대답하는 건 F척도고요. 허구척도라고 합니다. K척도는 교정척도라고 해요.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 이걸 잡아내는 것을 K척도라고 합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상담심리 이렇게 MMPI 검사지를 갖고 이제 검사를 합니다. 성범죄자들을 검사를 해요. 그럼 거기에 문항이 있겠습니다. 나는 야동을 좋아한다. 근데 성범죄자가 나는 야동을 매우 싫어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교묘하게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걸 잡아내는 걸 K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왜곡하는 거 K척도라고 합니다. 또 L척도 있습니다. 거짓말척도. 세련되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것은 L척도, 뻔한 거짓말은 K척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2번 가보시죠. 심리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쭉쭉 보면 아닌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닌 거 보게 되면요, 3개, 기억니 디귿이네요. 디귿. 그래서 정답 체크하면요, 다다. 그래서 수검자에게 비밀 보장의 한계를 설명해 준다. 당연하겠죠? 검사 결과에 대한 수검자가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존중한다. 당연하죠. 수검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모두 정답이다. 63번 가보십니다. 타당도 또 나왔네요. 타당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 타당도 신뢰도는 시험 볼 때마다 꼭 나옵니다. 타당도만 알아도 일단 2문제 8점은 먹고 들어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 정도면 교수님 반중이 아니라 이것도 한 7, 80점 맞겠네요. 이런 자신감이 또 뿜뿜 올라올 겁니다. 자신감 뿜뿜, 믿음 천국 불신이죠. 믿으면 합격이다. 자, 렛츠고. 63번 정답 체크하면요, 검사 점수간 상관이 높을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 제가 설명드렸죠. 변별 타당도, 상관 개수, 즉 김수현과 전지현이 사랑을 했는데 강호동이가 나와서 별들에게 물어봐 이러면 오염이 섞였죠. 이렇게 오염이 섞였다는 건 변별 타당도가 섞인 게 안 나올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상관이 높을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아진다. 상관이 높을수록 상관이 없을수록이죠. 상관이 없을수록. 왜? 상관이 없어야 오염물질이 안 끼니까. 뭐 이렇게 아까하고 연속 선정입니다. 그래서 64번 해결 63개고요. 64번 갑니다. 촬영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또 발음이 막 꼬입니다. 참 촬영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또 이 연차 힘을 내서 또 열강을 하겠습니다. 진형검사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니다. 정답 체크하면요. 옳은 것은 옳은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 문항만 시험에 나오니까요. 소검사가 작죠. 그래서 10이다. 지표검사는 크겠죠. 10, 100이다. 그래서 10, 100, 10, 100.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둘. 오케이. 100분위는 같다. 왜? 땡땡 같다. 소검사는 10이고 지표검사, 대검사는 100이고 이거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얘는 보면 난 모른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왜? 시험에 안 나옵니다. 65번 갑니다. MMP2의 재구성 임상척도 중 전반적인 정서적 불편함을 나타낸 거 정답 체크하면요. RCT다. 그래서 정서적 불편함 RCT에 해당한다. RC와는 신체 증상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신체 증상 중에서 건강염려증 이상도 없는데 나 지금 뭐 몸이 뭐 아파 뭐 암 아니야 혹시 이런 증상을 RC 일이라고 합니다. 또 RC2는 뭐 해설에서 딱 보겠으면 낮은 긍정 정서, 우울감, 갈등. RC6은 피해 의식, RC7은 역기능적 부정적 정서, 불안감, 과민함, 짜증. 그래서 불작과 불신, 짜증, 과민함. 강의에서 이런 말씀 하기 뭐하지만 갑자기 제 아내가 생각이 나네요. 다음 주에 우리 아버님 올라오십니다. 아버님 올라오시다 하니까 아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신경도 예민합니다. 짜증도 늘었습니다. RC7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댁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RCD, 이 강의를 듣는 키운 여성분들은 대부분의 RC7을 이해할 겁니다. RC7, 시댁.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시댁. 시금치도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도 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발. 시댁에 발을 들어놓다. 시발. 시댁에 발을 들어놓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을 또 시발놈이라고 한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면 조금 더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저게 뭐야, 남편을 씨발놈이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를 또 여러분 심각하게 또 논리적으로 파가면 아니 됩니다. 66번 갑니다. 수검자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심리검사할 때 인종, 교육, 연령, 저항감 다 고려해야겠죠. 전부 다 고려해야 된다. 67번 가보시죠. 로샤 검사의 엑스너 종합체계. 엑스너 종합체계 지가 다 써 있습니다. 여기서 유채색 반응, 유채색은 색깔이 있고 무채색은 색깔이 없습니다. 반응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무채색 반응을 물어보는 거죠. 무채색 반응, 색깔이 없는 반응입니다. 검사 도구에 색깔이 없는 반응. 그래서 정답은 시땡이다. 그래서 시땡. 여러분들 기본 이론서에 보게 되면 로샤 검사의 엑스너 종합체계가 한 2장 돼요. 2장. 이 2장을 외우려면 한 달 동안 외워도 못 외워요. 이런 공부는 진의 공부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박사 논문 쓰는 과정이 아니에요. 시험만 맞추면 돼요. 시험 뭐예요? 단순해요. 시땡! 시땡만 나오면 무조건 무채색이에요. 다음 중 무채색 시땡. 시땡으로 시작한다. 시땡 1, 시땡 2, 그냥 시땡만 나오면 무채색. 이것만 보면 끝입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가볍게 공부하십시오. 다시 갑니다. 시땡 뭐예요? 무채색.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이거 다 외우려면 정신 돌아버려요. 그냥 시땡 무채색이다. 68번 갑니다. 성격평가 질문지의 임상척도. 임상은 병명척도예요. 모두 그런 것은 우울척도 이런 병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답
체크, 기억, 디귿, 리을이 맞고요. 우울, 약물, 신체적 예고는 임상 척도고요. 자살 관련 척도는 이건 자살은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살 관련 치료 척도다. 그래서 정답 니은 자살은 치료 척도에 해당된다. 69번이죠. 심리검사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미 알파 검사는 흥미 검사에 속한다. 얘가 문제은행에서 나온 지문입니다. 그럼 얘를 평가하고 여러분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미 알파, 이거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아미 알파다. 아미 알파 검사는 뭐냐면요, 1차 세계대전 때 미군에서 사람들이 막 이제 군인들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가 좋은 놈, 좋은 사람 또 뭐 어디에 특별하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지능 검사, 지능이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만약에 지능이 똑똑하다 이러면, 예를 들어 저는 공군 나왔습니다. 공군 나왔는데 목소리가 그때 다시 커다게 해서 헌병대로 빠졌습니다. 표달라고 공부하는데 아주 재수 없이 헌병대로 빠져서 고생 직실하게 하고 왔습니다. 육군보다 그때 당시 5개월 더 근무하고. 군대에 가면 또 가슴이 아프네요. 또 군대에서 이제 신병교육을 받다가 방송에서 막 여러 사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딱 갔더니 뭐 이렇게 뭐 공부를 잘할 것 같은 학교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저도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막 영어 논술 시험을 보더라고요. 영어 논술 시험. 영어 논술. 그래서 나중에 점수 차이를 보고 이렇게 저는 떨어졌습니다. 붙은 사람을 보니까 어디 가냐면요, 미군 사이트. 그래서 군대 생활 동안 미군 기지에 있는 사이트, 이렇게 레이더 영어로 하는 거, 그것만 그냥 앉아갖고 이렇게 그냥 놀면서 쉬엄쉬엄 이렇게 이런 꽃보직이죠, 꽃보직. 그렇습니다. 저는 꽃보직 못 가고 헌병대 봐갖고 고생 직실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지능이 떨어졌나 봐요. 아미 알파는 흥미 검사가 아니라 지능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번 가보실게요.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나 적응에 있어서 어떤 과정의 선을 MBTI, 이거 꼭 나옵니다. MBTI 정상적인 성격 검사를 보는 거죠. 융의 분석 심리학을 기반으로 만든 게 MBTI다. 마이거스, 브리거스의 성격 검사. 둘이 모녀지간입니다. 엄마하고 딸이 집에서 심심풀이로 만든 게 성격 검사다. 브리거스 성격 검사다. 그래서 4가지 외내, 감직, 사감, 판인, 4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내는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고요. 감각, 직관, 감칙은 인식 기능입니다. 그래서 감각, 오감으로 인식하냐, 직관으로 인식하냐. 사감, 사고형, 감정형은요,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고형으로 의사결정을 하냐, 감정형으로 의사결정을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 판이는요, 생활 양식입니다. 어떻게 생활하냐. 그래서 꼼꼼하게 생활하냐, 그냥 대충 감으로 생활하냐.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과정, 삶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생활 태도, 적용, 이건 뭐예요? 판단형, 인식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1번 가보시죠.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해설해서 놨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71번 갑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여러분 시험에 한 문제당 1분 이내에 풀어야 돼요. 1분 이내에. 그러면 읽어보고 답 체크하려면, 확인하려면 1분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답이 나와야 돼요. 이런 거 추철추철 설명하면요, 5분 동안 10분도 더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첫 보면 답이 팍팍 올라와야 됩니다. 71번. 지능에 대해 개념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지능은 뭐예요? 아동기 때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도 언제예요? 어렸을 때 언어 몇 개 외국어를 막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흡수가 빨리 되니까. 그래서 아동기에는 청소년기보다 인지 발달이 더 느리다가 아니라 더 빠르답니다.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 읽고 얘 분석하고 한 문제 10분 가면요, 이거 알아도 불합격해요. 속전속결 답이 팍팍 찍어 나와서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아서 딱 끄집어내는 거.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2번 가죠. 다음의 직업과 가장 관련 있는 홀랜드 꼭 납니다. 홀랜드 무슨 검사예요? 홀랜드 그래서 흥미검사다. 홀랜드는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톡 할 때 하지 않습니까? 예, 홀랜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홀랜드 흥미.
진짜요? 하는 분 없겠죠? 야, 랜더 흥미에서 육각형 이론이죠. 리아색, 뭐 여기서도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4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리아색, 그래서 리아색 영어로 뭐 약자입니다. 리얼리스틱,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그래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또 관습형이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반대 유형이다. 그래서 리아색 이론 또는 현탐의 사진관 6개의 성격 유형, 흥미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현실형은 기계 조작을 좋아한다. 기계 조작 나오면 현실형이다. 탐구형은 연구, 탐구, 뭐 과학자다. 현실형은 비행기 조종사 또는 농부. 농부들은 기계를 잘 다뤄야, 농기계를 잘 다뤄야 또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예술형은 자유창조, 예술가, 뭐 이렇게 연예인들. 사회형,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사람을 좋아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교사, 상담사, 우리가 여기에 많이 포함되겠죠. 진취형, 나를 따르라. 그래서 뭐예요? 리더십이 강하다. 정치가 뭐 경영자. 관습형, 꼼꼼쟁이들, 숫자 계산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 그래서 도서관 사서 또는 뭐 세무사, 은행원 뭐 이런 부류가 되겠죠. 그래서 화학자 나왔네요. 탐구하는 사람들을 탐구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 점에 꼭 나옵니다. 73번 가보시죠. 로샤 검사 또 나왔네요. 엑스너 종합책에 나왔죠. 소외 지표 관련이 없는 반응 내용은, 소외 지표는 사회적 소외예요. 사회적 소외감을 알아보는 건데, 사회적 소외당한 사람도 음식에 대해서는 혼자도 밥 잘 먹는다. 나는 자연이다. 밥 잘 먹지 않습니까? 음식은 관계없다. 그래서 음식은 소외 지표와 관련이 없다. 끝. 74번 가보시죠. 문장 완성 검사 SCCT라고 합니다. 또 ISB라는 또 문장 완성 검사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문장 완성 검사는 이런 겁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내가 시험에 떨어진다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그래서 내담자의 심리 상태, 무의식계를 알아보는 걸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 체크하면요.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세상의 검사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볼 때 1번이 만약에 1번이 몰랐다. 그럼 알 때까지 1번만 붙잡고 있으면 땡이에요. 1번 모르면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고 2번 모르면 3번 넘어가고 25개 중에 상과목당 25개 중에서 아는 것만 3개만 맞히면 15개죠. 15개만 맞히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 체크하고 나머지 찍으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 없다. 웃기지 마라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5번까지요. 짐나무 사람이죠. HTP 검사죠. 그래서 하우스 트리 피플. 우리 때는 하우스 트리 피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파닉스 발음이 틀리기 때문에 하우스 트리 피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발음은 그냥 웃자고 하는 겁니다. 자, 검사를 해석할 때 고려하는 특징에 모두 그런 것은, 이건 HTP 검사는 주로 이제 그 아동 심리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의 심리 상태, 그래서 나무를 그려봐라, 뭐 집을 그려봐라, 뭐 그래서 창문이 몇 개냐, 뭐 나무가 이파리가 있냐 없냐 이걸 보고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거를 HTP 집나무 사람 검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다 필요하겠죠. 필압 얼마큼 뭐 세게 썼냐, 필압, 그림의 크기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고려 나오면 다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75번까지 풀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 3번째 과목 풀어봤는데 저 정도면 할만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역동적으로 달려왔는데 커피 한 잔 먹고 또 상담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교시 이제 마지막 과목이네요. 제 4과목 상담 이론입니다. 상담 이론은 과목이 좀 부드럽죠? 그렇습니다. 상담 이론 합격의 전략 과목입니다. 25문제 중에서 강의만 잘 들어도, 기출 문제만 잘 들어도 20문제 80점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76번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상담자가 사용한 실존주의 상담 기법이 나옵니다. 실존주의 상담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역설적 의도이다. 벌써 실존주의 역설적 의도 답이 나왔네요. 근데 역설적 의도가 뭐냐? 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강조하는 것을 역설적 의도라고 해요. 즉, 내담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오히려 더 과장되게, 더 오버해서 하는 거, 이걸 역설적으로 한다. 그래서 역설적 의도다.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말은 그냥 오버해서 한다. 더 과장해서, 더 오버해서 역설적 의도. 왜 오버하냐? 통상적으로 깨달으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번, 76번 문제 또 가볍게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 실존주의 상담 역설적 의도다. 역설적 의도는 무엇이다? 더 강화시켜서, 더 과장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뭐 과잉 교정은 잠깐 말씀드리면 뭐 이런 내용들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 과잉은 뭐 더 이상 상담 기법을 쓸 수 없을 때 아주 그냥 세게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주식 중독을 상담하는데 계속 주식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이제 세게 나가는, 이 개또라이 새끼야, 이런 시베리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과잉 규정이죠. 나가지고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는 걸 과잉 규정이라고 합니다. 탈숙고, 숙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라 이거. 심각한 거를 탈출한다. 누가 지금 탈출시켜요? 김덕기 교수가 탈출시키죠. 어떻게? 쉽고 간결하게 하나하나 다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숙고한다. 정석껏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봤자 잘못하면 인지 돌아버린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수님, 드디어 청소년 상담사 합격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1년 동안 공부했는데 합격해서 이 기쁨을 교수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초기 암에 걸렸습니다. 미친 거예요. 공부 재밌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말라. 탈숙고. 내연적 가감법은요,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나쁜 걸 생각해서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주식 충동이 치료가 안 될 때는 막 주식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무슨 예를 들면 막 인터넷에서 막 뭐 여름이 다가온다 그러면 여름에 관련주가 무엇이가 막 이렇게 충동이 온단 말이에요. 충동이 올 때 주식 한가 맞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가 맞을 때 그 기분 더럽고 아주 막 죽고 싶은 만큼 막 미치죠. 그렇게 이렇게 안 좋은 걸 생각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걸 내연적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확인은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너무 예절 바라요. 너무 예의 바라요. 그래서 막 옳은 말만 쓰고 막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옳은 말을 쓰다 보니까 인생에 막 뭔가 막 내면에 억압된 자아가 있다. 그럴 때 막 갑자기 나가면서 침을 탁 뱉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에이씨 막 이렇게 이런 거 반대로 하겠죠. 이래서 내면의 억압을 풀어주는 거.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77번 갑니다. 합리정서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합리정서 행동이라는 것은 REBT죠. 그래서 인지, 정서, 행동 이론이란 말입니다. 문제점은 뭐예요? 인지가 뭐라겠죠? 뇌가리 있어. 뇌가리와 정서는 뭐예요? 마음이죠. 행동은 뭐예요? 행동이죠. 잘못된 행동. 또 이상한 마음. 또 이상한 대가리를 고치는 걸 인지정서 행동이다. 그래서 REBT 이론이라고 한다. 대가리도 이상하고 마음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니까 뭐예요? 다 맛이 같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래서 앨리스가 주장했다. 앨리스 학자는 문제점은 뭐예요? 뇌가리와 마음과 행동이 이상하다. 상담의 목적은 뇌가리와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고치는 거다. 이게 다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벌써 이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합리적 사고 수준의 객관적 탐색을 통해서 객관적 탐색, 표준화된 검색, 이 표준화된 검사로 사용하게 되면요, 대가리와 마음 행동을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가 아니라 합리적인 검사, 또 합리적인 탐색을 통한다. 그래서 합리적이 들어간다. 왜? 인지정서 행동의 키포인트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서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정서. 공부하다 보면 지겨우니까 가끔씩 양념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서. 여러분 이제 정서하면 누가 떠올라요? 옛날 저는 지금은 바빠서 못 봐요. 옛날에 이제 드라마 인기 드라마 제일 인기 드라마가 시청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천국의 계단이에요.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주인공 누구예요? 남자 주인공 권상우, 여자 주인공 최지우죠. 둘이 신분 차이로 헤어졌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롯데월드 회전 목마에서 둘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짜자잔 할 때 눈이 쫙 내리고 그때가 시청률 제일 높을 때예요. 권상우의 직책이 뭐예요? 실장님이에요. 최지우의 이름이 정서예요. 정서. 정서. 두 주인공의 공통점, 혀가 짧아요. 저도 혀가 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빨리 하면 또 혀가 엉켜버려요. 엉켜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띠따님 보고 싶었어요. 권상우. 던도야. 띠따님과 천도. 아주 유명했던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정수환이가 또 갑자기 천국의 계단이 생각이 나네요. 78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여성주의 상담 이론에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여성주의 상담 이론은요, 주 목적이 남녀 평등이에요. 그래서 남녀 평등은 보통 사회적 관행이나 문화적 차이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요소로 이 차별을 없애서 남녀 평등으로 가자. 이게 여성주의 상담의 기본 틀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이다. 니은이 아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사회 정치적 맥락보다는 개인적인 것으로 본다. 아니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더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포인트 잡으실 것 같습니다. 79번으로 가보시죠. 비밀 유지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면 기역 디귿 리을이네요. 답이 니은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밀 유지를 위한 증언 거부권. 여기서는 제목이 상담자의 윤리예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상담했는데 어떤 문제로 법정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증언을 거부한다 상담자가. 그래서 증언 거부권이 있는데 적용되고 있는데 항상은 아니에요. 어떤 법은 예외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언 거부권을 저는 증언 안 합니다. 이렇게 있지만 법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증언을 해야 됩니다 하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고 있다, 아니다. 적용될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니은이 아니다. 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여러분들 읽어보게 되면 다 인문학적 상식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분석해서 강의하면요, 한 문제 갖고 여러분, 저는 제 스타일은요, 여러분 파악했을 겁니다. 저 아주 길면 지겨워요. 드라마도 길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영화도 길면 짜증나는데 어려운 용어들 문제 푸는데 길게 설명하면 그냥 짜증납니다. 일본말 잠깐 쓰겠습니다. 이빠이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간결 포인트만 탁탁 치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 자체가 문제은행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은 있지만 항상 의무는 아니다. 오케이, 해결 끝.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수록 여러분들이 척 보면 압니다. 문제에서 답이 팍팍 떠오르죠. 자신감 뿜뿜. 이참에서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 천국, 믿음 합격. 믿으면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자, 80번 넘어가 보실게요.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체크하면요. 교리 분석에서 내담자의 무의식 교류, 무의식 세계를 강조하는 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이죠. 무의식하면 자동 뻥뻥뻥 자동으로 나오는 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류 분석은 뭐냐? 교류 분석의 세 가지죠. 세 가지. 첫째, 상보 교류. 예를 들면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여보, 촬영하고 왔어. 어유, 우리 신랑 멋져. 당신 힘들지? 삼겹살 꺼놨어.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가 상보 교류입니다. 교차 교류는 여보, 나 촬영하고 왔어. 와이프가 집에 와서 어찌라고? 나는 더 힘들어. 아주 집구석 아주 왔다 갔다 쌈질하는 거. 이게 교차 교류죠. 이면 교류.
이면적 교류를 다른 말로 암시적이라고 해요. 말이 없어요. 여보, 나 강의 촬영 달 와서 그러면 와이프가 응, 속으로는 아유, 저 새끼 또 왜 보고 지랄이여. 밥을 먹는데 아내가 여보, 삼겹살 맛있지? 응, 속으로는 아유, 이걸 결혼 몇 년인데 삼겹살을 구웠냐? 이렇게 이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걸 이면적 교류 또는 암시적 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에서는 무의식적 교류에 대해서 통찰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암시적 교류, 이면적 교류에 따라서 통찰을 얻기 위해 사용된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81번으로 가보시죠. 정신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오면 정답 기억, 니은, 티귿입니다. 기억. 아닌 건 뭐예요? 리을이겠죠. 리을, 정상적인 불안, 개인의 존재를 유지하고 존재와 비존재 하면 뭐가 떠오르죠? 죽음이죠. 인간은 죽으니까 비존재에 대한 불안이 있다. 그래서 정상적 불안, 실존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유와 책임, 삶과 죽음, 삶의 의미성, 존재와 비존재, 그래서 실존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리을. 나머지들은 다 정신분석과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방어기제는 뭐냐면요. 방어기제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갈등과 불안을 방어하는 도구로 쓰는 심리적 도구를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용어가 중요합니다. 82번 가죠. 다음 사례 개념에 나타난 내 남자. 여기 나오네. 방어기제. 뭐라겠죠? 갈등과 불안을 일으키는 무의식적 방어 도구, 심리적. 이게 뭐냐 이거죠. 기억, 내 남자는 또래 집단과 관계에서 자신이 인식한 약점이나 실패에 따른 긍정적 특성으로 보충한다라고 나옵니다. 보충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공부 꼴등이에요. 전교 꼴등. 아주 열등이시죠.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이렇게 있고 뭐 체육은 1등이에요. 이런 보상 심리, 이걸 보상이라고 해요. 이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얘가 뽀빠이 이상용 씨가 너무 왜소했대요. 키가 작고.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왜소하다 보니까 이걸 이겨내려고 보상, 헬스를 열심히 해서 막 근육이 쫙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보상이라고 하죠. 보상. 그래서 긍정적 특성으로 보충하는 거. 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뭐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서 막 딱 강의할 때 옷을 딱 벗고 그냥 쫙 근육 있는 걸로. 답이 1번이면 쫙 한 번요. 쫙빵. 3번이면 빵빵빵.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육은 안 나오고 배만 적군 와서 걱정입니다. 자, 자존심을 회복하는 거죠. 용납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동기들 타인 또는 외부에 돌린다. 타인 또는 외부에 돌린다. 남 탓하는 겁니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그래서 남 탓하는 거 투사. 딱 나와야 돼요. 우리 배웠죠? 인지, 대가리, 정서, 마음. 타당도 맞냐 안 맞냐, 신뢰도 갔냐 안 갔냐. 남 탓하는 거 투사. 그래서 여기는 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내담자의 폭력적인 행동은 자신의 자아를 위협하는 대상의 감정을 덜 위협한 대상으로 옮기는 거죠. 덜 위협한 대상. 예를 들면 제가 회사에서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났어요. 집에 가서 밥 갖고 와! 이렇게 밥도 안 줘, 지금까지! 막 이렇게 아내한테 막 이렇게 화풀이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전치 또는 전위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치 또는 전위. 그래서 요거는 화풀이입니다. 화풀이. 다시 갑니다. 나보다 낮은 상대에게 화풀이 하는 거 전위, 전치. 또 다른 긍정적 특성으로 보충하는 거 보상. 또 남 탓하는 거 투사. 그리고 방어기제에서 잘 나오는 게 방어기제의 대표 선수 무의식 세계, 갈등의 요소를 무의식 세계에 집어넣는 거. 이게 방어기제의 제일 대장이거든요. 그걸 억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생각하기 싫은 거 난 생각 안 해. 이렇게 해서 무의식 세계에 집어넣는 거 억압.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합리화, 여우와 심포도죠. 여우가 배가 엄청 고팠는데 와, 저기 맛있는 청포도가 있네, 아주 좋아 하고 딱 달려가는데 안 닿는 거예요. 열받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맛있는 청포도가 아니라 안 익은 신포도일 거야. 아유 그래 신포도니까 안 먹길 다행이다. 그래서 적절한 구실을 붙이는 거. 여우와 신포도 이걸 합리어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 내용이면 벌써 또 4점 먹고 들어갑니다. 83번 또 나왔죠. 보상, 투사, 전치. 전치를 다른 말로 전위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83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다음 사례에서 상담자가 사용한 상담 기법은 그렇지. 언젠가 문제가 잘 해결되겠죠. 뭐 잘 되겠죠. 뭐 이렇게 뭔지 모르는. 요즘 뭐 힘들어서 어떻게 뭐 잘 되겠죠. 이렇게 상담자가 학생이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말하면서 미소를 지을 때마다 나를 안심시키려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네.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나한테 잘 보이려고 막 묻기만 해? 이건 뭐예요? 방향성을 잃은 거죠. 상담의 방향성을 잃은 거예요. 그렇지. 큰일 났네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죠? 이랬는데 그렇지. 잘 되겠죠. 그러면 상담의 방향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즉시 상담의 방향을 잡아줘야죠. 즉시성. 정답이 즉시성이다. 방향을 잃을 때 하는 상담 기법 즉시성. 84번 갑니다. 상담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합적 접근이라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다 통합해서 나오는 것을 통합적 접근이라고 해요. 좋은 거 다 포함된 거죠. 정답. 혼합주의는 말 그대로 혼합 섞인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오염 다 섞인 거죠. 혼합주의는 통합적 상담 위계의 중간 단계다. 웃기지 마라. 혼합주의는 잘못된 상담의 결과이다. 그래서 혼합주의 삑사리 끝. 그래서 통합적 접근과는 관계가 없다. 85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다음 중 개인 심리학의 개념에 관한 것을 모두 개인 심리학,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그래서 아들러가 주장했죠. 개인 심리학은요, 개인주의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개인주의 상담. 개인주의가 뭐예요? 이기적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개인의 전생에 이게 빠진 거죠. 개인의 전생애 동안 어떻게 삶을 이루어 나가느냐, 이게 개인주의 상담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상담 이렇게 이게 또 웃자고 한 겁니다. 아들을 못 낳아서 열등감이 있다. 그래서 상담의 문제점은 열등감이 있죠. 상담의 해결책은 뭐예요? 열등감 회복, 우월감 추구다. 그래서 아들로 못 낳아서 열등감 아들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 아들 못 낳다가 뭔 열등감에 딸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웃자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인지 능력은 여러분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 사회성. 아들러는 프로이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성, 리비도를 강조했지만 웃기지 마라. 성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 사회성이 주요 과제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했고 일도 중요시했고 욕구도 중요시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닌 건 기역, 디귿, 미음, 리을이 아니네요. 그래서 열등감, 가정적 목적, 사회적 목적, 관심, 생활 양식, 아들러 개인주의에서는 출생 서열에 따라서 지배형이냐, 기생형이냐, 회피형이냐, 또 이렇게 사회형이냐, 이런 유형들이 생활 양식들, 생활 방식들이 나온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있냐, 없냐, 또 활동 수준이 높냐, 낮냐, 이런 생활 양식들을 표현하더라. 인생 태도는 뭐예요? 교리 분석에서 I'm okay, you're okay.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는 싫고 너는 좋고, 너는 싫고 나는 좋고, 이런 생활 태도, 인생 태도를 얘기하는 건 교리 분석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86번으로 넘어가실게요. 상담사의 자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담사 정답 체크하면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좋고 싫음을 분명히 한다. 좋고 너 좋아, 이거 안 좋아 이러면 안 되죠. 상담사는 유연적이로, 융통적이로 이런 배려심, 또 큰 바다 같은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분명히 표현한다. 분명히 표현하면 싫은 사람이 많다.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 87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갑니다. 비자발적 신청자는 상담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자발적 신청자는 예를 들면 먼저 성격이 좀 안 좋아서 꼬라지가 났어요. 나 상담 안 받아.
그럼 받지 마. 이렇게 제외하면 안 되고 잘 설득해서 상담 대상에다 포함시킨다. 물론 상담 대상에 포함하면 저항도 있지만 그런 걸 고치는 게 또 상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자발적 신청자는 상담 대상에 제외한다? 아니다. 잘 설득해서 상담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88번 갑니다. 팔팔하게 또 이어가겠습니다. 88 교리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간 구조화는요. 집단 상담에 교류할 때 시간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시간을 끼리끼리 한다. 2명씩 모여서 끼리끼리, 3명씩 모여서 끼리끼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도 꼭 2명씩 가고 3명씩 가고 밥 먹을 때도 꼭 2명씩 가고 이렇게 이걸 끼리끼리 시간을 구조화한다 이겁니다. 끼리끼리 시간 보낸다. 이걸 시간 구조화라고 그래요. 거창한 것도 아니죠. 용어가 그렇게 거창해요. 시간 구조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시간을 끼리끼리 보낸다. 이게 시간 구조화예요. 이럴 때는 의식, 친밀관계 쭉 있지만 공생관계는 아니다. 끼리끼리니까 끼리끼리 노니까 공생이 아니라 폐쇄관계다. 그래서 공생관계가 아니라 폐쇄관계다. 폐쇄관계 뭐예요? 여기서 또 끼리끼리 게임하겠죠. 게임도 하고 활동도 한다. 끼리끼리. 그래서 폐쇄, 게임, 활동, 소일, 친밀, 의식 이런 것들이 시간 구조의 6가지 요소에 해당되겠죠. 자, 89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교리 분석의 유형은 교차 교류죠. 제가 연극 설명했죠. 강의 촬영할 때 여보 삼겹살 먹고 싶어. 아 어찌라고. 서로 이런 거 교차 교류다. 금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몇 시예요? 너는 공부는 안 하고 집에 갈 생각만 하니? 서로 대화가 안 맞는 거죠. 90번 갑니다. 접수 면접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접수 면접자는요. 면접자 말 그대로 접수하는 거예요. 접수 창구 면접할 때 접수 미리 접수받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관찰 행동에 접수할 때 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동 관찰 등을 평가한다. 접수할 때부터 평가하면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행동 관찰의 평가는 접수 면접자의 역할이 아니다. 얼마나 쉬워요. 나머지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91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인간중심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아동은 부모의 기대와 가치를 내면화해서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는 아빠같이 될 거야. 아빠같이 멋지고 이거 훌륭한 삶을 될 거야. 이렇게 큰 이상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은 부모의 기대와 가치를 내면화시켜서 현실적인 자기가 아니라 이상적인 자기를 형성한다. 현실적 땡그랑 이상적이다. 그래서 4번 문제, 4번 체크포인트 하시고요. 91번 해결됐습니다. 92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사례에서의 인지치료에 대한 인지 왜곡을 바르게 인지치료, 인지가 뭐라겠죠? DGR. 그래서 뇌가리다. 대가리 치료예요. 대가리 치료. 대가리를 치료받아요. 대가리가 정상이 아니단 말입니다. 문제점이. 대가리가 정상이 아니니까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간단 말이에요. 대가리가 정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학자가 백입니다. 아론 백.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간다. 그래서 백. 백의 인지치료. 문제점은 대가리가 치료. 그래서 인지치료하면 왠지 어렵지만 DGR, 대가리 치료다. 그래서 인지 왜곡은 뭐예요? 대가리가 이상한 거다. 그래서 대가리가 이상한 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자의적 해석, 자의적 해석을 다른 말로 임의적 추론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거 과잉 일반화, 선택적 추론 또는 선택적 추상을 가져 하나의 긍정적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거. 예를 들면 이거죠. 여기 나오죠. 여자친구가 여기죠. 수업 시간에 과제를 발표한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 반응을 보인 반면 소수의 학생들은 긍정적 보인의 반면 소수의 학생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부정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나는 자신의 발표가 잘못됐다고 단정짓는 거. 이거 너무 긍정적에 초점을 맞춰서 한두 명이 부정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나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지? 이렇게 나는 강의 실패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적 추론 또는 선택적 추상화라고 한다. 추상화. 강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강의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죠. 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강의 평가를 해야 교수 강의 평가를 해야 점수가 넘어가니까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김덕규 교수님 너무 잘 가르쳤는데 또 어떤 사람 또 안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덕규 교수 예를 들면 권상우 닮았다, 혀가 짧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거 보고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강의 실패자. 난 강의 안 돼. 강의를 그만뒀어. 이게 미친 거죠. 대가리가 미친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초점에 맞춰서 일부 부정적 반응에 예민해서 인지가 돌아버리는 거, 선택적 추상화다라고 보고, 과잉 일반화하고는 좀 달라요. 과잉 일반화는 하나의 사건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고, 예를 들면 정치인은 다 도둑놈들이야. 누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 정치하는 사람, 정치인 저 도둑놈이네. 이건 과잉 일반화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변별하시고요. 여자친구가 바쁘다며 연락을 자주 하지 않자 나를 싫어하고 멀리하려고 한다. 바쁠 수 있죠. 여자친구가 날 싫어하는구나. 내 전화도 안 받는구나. 나 실현당했어. 나 자살해야지. 미친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의적 해석, 지 맘대로 해석한다. 자의적 해석, 임의적 추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의적 해석이라고 또 해석이. 용어들이 이게 외국 번역 용어라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용어 때문에 어려워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저렇게 공부하면 이거 공부할 만한데, 합격할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 기분이 막 쭉쭉 올라올 겁니다. 안 올라오는 분들은 강의가 왜 저래? 다 왜 분석 안 하고 저러지? 그런 분들은 간단합니다. 성격 고쳐야 됩니다. 구식 정답했죠? 그래서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다. 선택적 추론을 선택적 추상화라고 하고요. 임의적 추론을 자의적 추론, 또 자의적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93번으로 가보시죠. 상담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상담 책에 쭉 나오는데, 학교의 위클래스, 이렇게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한 거죠. 동기부여 해주는 겁니다. 지역교육청에는 위스쿨이 아니라 지역은 위센터입니다. 지역은. 도교육청이 위스쿨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거꾸로 됐죠? 다시 합니다. 학교는 위클래스, 지역교육청은 위센터, 시도교육청은 위스쿨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심심할 때 보십시오. 94번 갑니다.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않는 것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내 기분의 이해를 만들기 위해서, 미친 거 아니에요? 내 기분 이해 맞추려고 상담 목표를 정하겠습니까? 척 봐도 압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또 삑살이 납니다. 그래서 탁 치고 들어가야 돼요. 95번 가보실게요. 행동주의 상담 기법의 예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과잉 조성이다. 행동 조성이다. 행동 조성은요, 뭐냐면 조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우리가 어디 CT 말고 조용, CT 찍을 때 이제 이 약을 먹는 그 조용제라고 하나요? 그거 보면 CT가 막 딱 단층으로 잘 보이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강화를 시켜서 행동을 수정하는 거, 이걸 행동 조성이라고 해요. 조용제 먹고 이렇게 CT가 탁탁탁탁 층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층들에 따라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강화시켜서 행동을 수정하는 거, 이걸 행동 조성이라고 하고요. 자기 표현을 잘하는 친구의 행동을 지켜보고 이 친구를 따라하는 거, 이거는 자기 표현을 잘하니까 자기 표현 훈련이겠죠. 그래서 정답 5번이다. 해결됐고요. 96번 가보시죠.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현실치료 WDEP,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WDEP, 이건 여기서 완전 학습을 여러분 하십시오. W12,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원함. doing, 원하면 행동하라 이거예요. 행동. evaluation, 그럼 이거 뭐예요? 평가. 네 자신을 한번 평가해봐. 평가했으면 이제 올바른 걸로 계획을 잡아봐. 그래서 이렇게 WEP, 원하는 거, 행동, 평가, 계획을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정답 니은, 기억, 니은이죠. 니은 뭐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마음이 있나요? 원하나요? 그다음에 기억,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동. 리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원하는 것을 어떤 도움이 되나요? 평가. 티귿,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계획. 답이 딱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요거 WDEP 해서 원함, 행동, 평가, 계획 순서 여러분이 콕 잡아주시면 한 문제 또 맞췄습니다.
공부 겁나게 쉽습니다. 합격 겁나게 쉽습니다. 저 김덕희와 함께하면 쉽고 재밌고 간결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합격증은 여러분 것입니다. 97번 가보시죠. 게스탈트 상담. 게스탈트 독일어로 뭐라 했습니까? 형태주의, 모양이다. 아름다운, 여러분 카톡에 이런 말 쓰십시오. 아, 내 인생에 아름다운 게스탈트를 만들자. 멋지지 않습니까? 게스탈트, 내 인생에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접촉,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접촉을 해야 된다. 예시를 연결한 것을 모두 무엇인가? 접촉에는요, 반전, 융합, 내사, 편향이 있다. 그래서 기역,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역, 반전. 반대로 전환하는 거예요. 반전.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에게 화가 날 때 화를 못 내고 지한테 차가는 거예요. 반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반전이죠. 반전 매력은 좋은 건데 이 반전은 나쁜 거예요. 리을, 요점 없이 이야기를 장화. 이 얘기인지 저 얘기 이 편향입니다. 한쪽으로 쭉 쏠리는 거. 편향. 그래서 기역, 리이 답이고요. 친구와 싸운 일 때문에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 친구와 싸운 일이 계속 떠올라요. 섞여 있죠. 이걸 융합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요구하는 가치관을 비법 없이 그냥 부모 얘기를 그대로 수용해요. 이걸 내사.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98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종결 단계에서 상담자가 취한 행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종결 단계죠. 정답 체크면 기역, 디귿, 리을이네요. 아닌 건 뭐예요? 니은이겠죠. 그래서 종결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담자에게 의존하는 내담자와 정해진 회계를 초과하여 상담을 계속 진행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상담은 회계 중에 끝내라. 개인 상담 하지 마라. 이거죠. 기억날 겁니다. 아, 나중에 끌고 가지 마라. 그래서 초과하여 상담을 계속 진행한다. 웃기지 마라. 끝내라. 이거 회계 중에 더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라. 그래야 상담자가 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문항이 들어오면 이 문항만 체크하면 여러분 이 문항 저번에 봤는데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뭘로 드려도 답이 나와요. 답이 팍팍 튀어나와요. 이게 김덕희의 비법입니다. 합격의 비법입니다. 여러분 스물스물 저한테 쭉쭉 빨려올 겁니다. 제 별명이 자랑질 조금 하면 볼매남 교수라고 합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남자 볼매남 교수. 죄송합니다. 자뻑해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자, 99번 갑니다. 해결 중심 상담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정답은 전략 질문이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나 외우세요. 전략 질문은 해결 중심 기법이 아니다. 자, 간결하니까요. 전략 질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기적 질문은요, 기적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를 미리 생각하는 건 기적 질문. 관계성 질문은 서로 아름다운 관계, 악몽 질문은 나쁜 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 대처 질문은 문제를 대처하는 거, 뭐 그냥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 질문은 해결 중심 상담이 아니다. 포인트 하나 잡으시고요. 어차피 나오면 똑같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 100번 문제 가보실게요. 각 이론의 한계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현실 치료, 상담자와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를 중요시해 여기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요것도 포인트 잡으세요. 치료적 관계를 중요치 않아요. 상담은 치료 관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치료 관계가 들어가지는 유일한 상담 이론은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 실존주의는 뭐라 했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철학적 배경을 갖고 나온 이론이 실존주의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뭐 이런 토의.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이런 비도구 관계다. 즉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나왔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실존주의는 상담의 치료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서로 토의 과정, 뭐 대화 과정, 철학적 메시지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은 현실 치료가 아니라 어떤 치료다? 실존주의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 치료 관계가 아니다. 철학적 메시지, 실존주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크게 하나 묶음으로 만들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아주 그냥 4과목 엄청나게 달려왔습니다. 100문제 풀어보시고요. 저는 또 2교시 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희였습니다.